가지 방식 중에 왜 1등급 학생들은 위에 걸 선택하게 될까요? 1등급 학생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24학년도 수능 13번 문제고요.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죠. 저기 이제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값에 각 ADC, 그게 여기에요. 여기를 지금 알파라고 두고 지금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각의 크기가 여기 3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코사인 3분의 파이,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서 시작하는 해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여기까지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그러면 1등급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썼지? 이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3분의 파이라는 게 그냥 각이 주어졌다고 항상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 두 변이랑 끼인 각이 나왔을 때 그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자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자주 쓰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변의 길이랑 지금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항상 써왔냐는 겁니다. 물론 이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끼인 각을 가지고 쓸 때는 식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끼인 각이 아닐 때는요, 얘를 풀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사용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썼지? 이 생각을 여기서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쓴 이유가 뭐지? 왜냐면 우리는 실전에서 시작하자마자 이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풀다 보면 S1, S2를 구하는데 여기 S1을 구할 때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의 사인 세타,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로 했냐면 이거랑 이거, 물론 이제 여기에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S1이고 여기 삼각형 S2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S1의 넓이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 두 변의 길이를 3, 그리고 여기 변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AC 이렇게 두고 이걸 S1으로 표현해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S1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사실 변 두 개 길이가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이랑 루트 13, 변 길이 두 개가 나왔고 여기 각을 모르는 상황이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베타로 두고 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두 변의 길이 3이랑 루트 13을 곱하고, 그리고 사인, 여기 각의 크기를 모르니까 베타라고 두고 사인 베타로 두고 풀면 안 되나?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되지?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실 위에 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리지? 이 생각을 해줘야죠. 우리가 문제 풀고 나서는 왜 위에 건 맞았고 밑에 건 틀렸을까? 왜냐면 둘 다 지금 문제 푸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 게 똑같이 한 개씩 있는 거거든요. 위에는 지금 AC, 지금 이 변의 길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식은 베타라는 이 각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모르는 게 하나씩 있는 동등한 상황 아닌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먼저 떠오른 게 있다고 그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은 풀다 보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은데, 물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우다다다다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정답만 맞추면 장땡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왜 이걸로 풀었어야 됐고 왜 이걸로 풀면 안 되지? 이걸 고민하는 습관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상황이 왔다면 선택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는 고민할 만한 포인트가 이게 두 개예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왜 쓰지? 그리고 S2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까지는 자연스러운데 S1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가? 자,
자, 이걸 고민하고 그걸 결정해내는 힘을 기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이 식을 선택해서 푸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잘 보시면 여기 AC라고 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길이죠? 그게 사실 여기 있는 X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생각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이 둘을 지금 고민하는 상황에 먼저 봉착을 했다고 해볼게요. 사실 해설의 순서는 코사인 법칙을 설명을 먼저 할 때가 많은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고민을 할 때는요, 코사인 법칙이 먼저 떠오르진 않습니다. 왜냐? 코사인 법칙은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구간까지는요. 해석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도착을 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여기선 AC를 모르고 여기서는 베타를 몰라요. 그죠? 둘 중에 하나씩 모를 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구하기가 더 쉽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AC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 그럼 얘랑 연결된 삼각형이 두 개죠. 이렇게 S1을 생각할 수도 있고 S2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변 두 개, 그리고 각의 크기도 하나 나와 있는 S1 이 삼각형을 먼저 떠올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 S1 삼각형 입장에서 여기를 지금 X라고 두면요, 어때요?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코사인 법칙이 사실 세 변의 길이랑 각 하나, 총 4가지 정보 중에서 하나만 모르면 그 하나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변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두 변이랑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알아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이유까지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사실 자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자주 쓰지 않는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변 끼인 각이 더 자주 나오는데, 두 변이랑 나머지 한 각,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나왔을 때는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얘를 풀어보면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되고 이 약분이 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근데 얘는 정말 다행히도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어때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서 x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되게 한정적으로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그 변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든지 좀 지저분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가능성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이거 쓸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얘를 구하기 쉬운지 아니면 얘를 구하기 쉬운지, 지금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 거일 수도 있는데,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지금 이 변, 여기 길이를 AC, 여기를 X라고 뒀을 때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마침 그 변의 길이가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진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얘로 선택해서 가면 되겠구나 라고 가는 겁니다. 자, 이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되죠. 자, 이거부터 이렇게 쭉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다음으로 전개할 때 이거 구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구해야 되는 값도 다시 한번 봤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2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었죠.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인 알파니까 우리가 결국에 사인 알파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어떻게 구할 거냐?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고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럼 당연히 무슨 법칙을 떠올려요? 사인 법칙을 떠올려줘야 되겠죠. 사인 법칙. 그렇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걸로 사인 법칙을 쓰면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사인 법칙은 어떻게 해요? 내접하는 삼각형에 마주보는 각과 변의 세트, 그 세트로 그 둘의 비율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여기 각에 대해서 주어진 건 여기 사인 알파밖에 없으니까 사인 알파분의 그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4가 되겠죠. 우리가 4라고 구하기 전에는 여기 그냥 AC가 되는 겁니다. AC, 우리가 X라고 둔 이 길이. 얘만 알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또 뭘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AC를 구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AC, 이 길이를 구하기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노력을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너무 당연하게 위에 걸 선택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뭘까?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이다. 자, 이렇게 얘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는 논리들을 맞춰 나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 나가는 자세한 해설 영상은 제가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자세한 해설 풀이 과정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특히 이런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들 풀다 보면 선택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길 때가 많고 고민이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그럴 때마다 물론 우당탕탕 풀면서 정답을 낼 수만 있으면 그것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다 풀고 나서 이 풀이로 왔었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맞춰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우리가 확실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 거의 100%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안전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